안녕하세요. 지금 지난주에 3절까지 했고 오늘은 4절. 여기 법정 추인 사유 여기 할 차례예요. 준비되셨어요? 오늘은 지금 시험 나올 것들 정리하는데 법정 추인 사유는 더 중요한 것이 추인,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추인만 나오면 철에는 전철 생각나세요? 철에는 전에, 추인은 후에, 취소는 아무 때나, 취소는 아무 때나, 추인은 후에, 이런 것들. 그래서 제한능력자 갑이 제한능력자인데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매매를 취소하면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되는데 지금 취소권자가 내가 유효를 하겠다 그런 말 안 했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 추인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더라 그 말이야. 추인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 그 추인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대금 채권이 있고 재산권 이전 의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자, 채무자 두 가지 입장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소권자인데 취소권자가 하자가 종료한 후에, 이 말은 여기서 제착사강에서 벗어난 후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추인 나오면 항상 후에. 그 다음에 갑이 아무런 말이 없이 해야 돼. 이의 없이. 아무런 말 없이. 그리고 인식 여부는 묻잖아. 아무런 말 없이 이렇게 채무자로서 주거나 채권자로서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행동으로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 외워본다. 취소권자가 후에, 요거 외워야 돼. 다시 후에 이의 없이 주거나 받은 것. 그래서 주거나 받은 것이 우리 법으로 정해진 건 거기다가 그 이경담 청양강 나오나? 거기다 메모해봐. 이가 뭐냐면 이가 처음 오신 분들 이행, 경은 경계, 담은 담보 제공, 그 다음에 청은 청구, 양은 양도, 강은 강제 집행.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야 이게. 그런 행동을 해. 그러니까 결국은 채무자로서 주거나 채권자로서 받는 것. 그래서 주고받은 것. 법으로 정해진 것은 다 같이 이청경 담양강. 기본적으로 이거 내우줘야 돼. 이청경 담양강.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여러분들 그냥 듣고 계시면 돼. 문제는 1번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를 골라라. 아닌 경우를 골라라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 아닌 경우는 그러면 일단 법정 추인이 아니냐 물어보면 취소권자가 누구냐 먼저 따져야 돼. 그 다음에 취소권자의 행동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취소권자가 아닌 것을 골라라고 했죠 지금. 추인이야 아닌 것이야? 아닌 거. 그럼 취소권자가 채무를 이행했다 주거나 그랬지? 준 것.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담보를 제공했다 준 것.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했다. 상대방이 청구했죠? 그 상대방 행위는 법정 추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네 이렇게. 그래서 일단 법정 추인 사유냐 아니냐 나오면 상대방 행위를 먼저 골라야 돼. 4번 여기서 변형시켜서 나오는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요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우리 매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가 뭐냐면 대금 채권이지. 대금 채권. 그래서 대금 채권을 양도했다. 받아가거나 했을 때는 자기가 받은 셈이죠. 그래서 법정 추인이 된다.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경계계약을 체결했다.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케 하는 낙선계약이므로 경계는 채무를 이행한 것이야. 일단 법정 추인 사유냐 아니냐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이 외워봐요. 이청경 담양강. 이것이 안 외워져 있으면 전제가 안 돼. 일단 이청경 담양강은 머릿속에 외워놓고 더 구체적으로 세분해보면 이청경 담양강 중에서 주거나 받은 거 이렇게 가는 것이야. 이행, 그리고 청구, 경계, 담보 제공, 그 다음에 양도, 강제 집행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외워놓고 결국은 이런 행동은 크게 이런 행동은 외워본다. 준 것, 받은 것, 둘 중에 하나더라 이게 준 거 받은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자, 어떻게 또 나오냐면 이제 사례로 나오거든.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그래서 갑이 을을 기망했대. 이렇게 기망해서 을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갑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지 지금. 그럼 일단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물어보면 사례로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은 누가 취소권자인지를 골라야 돼. 취소권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갑이 을을 기망했으므로 갑이 취소권자예요. 을이 취소권자예요. 을이 사기당했으니까 취소권자 아니야. 사기당한 사람. 일단 사례로 나오면 사기당한 사람이 취소권자다. 그러므로 여기는 갑이 취소권자예요. 을이 취소권자야. 그러니까는 갑의 행동은 추인이 아니야. 이거 을의 행동을 골라야 돼. 그래서 취소권자 행위. 행동의 시기는 외워본다. 후에. 그리고 종류는 이청경, 담양강. 알아야 돼.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고 행동만 보는 거니까 법정 추인은. 그 다음에 이의의 유보 여부. 반대 의사 표시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이 취소권자, 이 사람이 취소권자인데 취소권자의 행동을 갑이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갑이 보고. 그래서 취소권자가 행동인데 그 행동이 주거나 받은 것이야. 그런데 주거나 받을 때는 입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무 말이 없어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 행동만 보는 거니까. 다자 아무런 말 없이. 그게 이의의 유보 없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무런 말 없이. 그리고 이제 이 정도 공부했으면 9살 먹었으면 이제 알아들 때가 됐는데 법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댕이로 이 얘기 해버리면 안 돼. 이제 이해해봐 좀. 자, 이거 본다. 관법직. 관습법상 법정 이상권이 성립되려거든. 우아래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말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법정 추인도 두 사람이 말을 하면 안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사유 나오면 외워본다. 말 없이. 말이 들어가면 안 돼. 유치권 생각을 해 이제. 유치권도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 시에 말이 있어야 돼. 말이 없어야 돼. 그래 말 없어야 돼.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야 이게.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이런 나오면 외워봐. 말 없이. 말을 해버리면 권리가 안 생겨버려. 그래서 법정 추인도 말을 해야 돼. 말을 안 해야 돼요. 말 없이. 관습법상 법정 이상권도 아무런 말 없이.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 이상권 포기 특약을 해버리면 안 돼. 철거 특약을 해버리면 안 되고.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정 그러면 외워본다. 법정. 말 없이. 이게 공통적이야. 말 없이 이런 것들이. 그럼 이제 빨리 해보자. 그럼 일단 사례로 나오면 취소권자를 골라야 되므로 을이 취소권자지? 근데 을의 행동을 골라야 돼. 그러니까 갑이 청구했다 아니야. 갑이 양도했다 아니라고. 갑이 제공했다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벗어난 을 후에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지급했지? 이게 정답이네. 그 다음에 문제는 5번인데 을이 계약의 취소, 을이 나왔대. 여기도 을이 주어가. 을이 양도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 한번 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면 법정 추인이거든. 요거 주의하셔. 그런데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하게 된 권리가 아니고 취소를 통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함정이니까 주의하셔. 그러면 취소를 통해서 이 말은 취소한 거야, 안 한 거야? 한글을 좀 알아봐. 취소를 통해서 그랬으니까 취소했어, 안 했어? 그래. 한글을 모르면 무슨 법을 알겠냐, 젠장. 취소를 통해서 그랬으니까는 취소했다는 얘기 아니냐. 나한테 화내지 말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다. 요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지금 뭐냐면 이게 양도가 문제야, 양도. 여기도 양도, 그 다음에 뒤에도 양도 나왔잖아요. 근데 위에 양도고 뒤에 양도고는 대상이 달라. 여기는 취소함으로써 그랬으니까 여기는 취소했다는 얘기고 위에는 취소 안 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요거 양도를 주의하시라고. 그러니까 양도 나오면 주의하셔야 돼. 여기 봐. 취소하게 되면 여러분들 취소하게 되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이 취소 그러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행된 부분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야 이게. 그러면 취소해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취소한다는 얘기지. 그게 법정 추인이 아니야. 그래서 두 개 주의하시면 돼 이렇게. 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도 한 문제 꼭 나오는데 5절 보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일단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구별이 첫째 물청이냐 아니면 채청이냐 구별해야 돼. 근데 우리는 물청은 외워보지. 물청은 외워본다. 무효취소 해지한자. 일단 무효취소 해지한자의 등청은 물청이야. 그리고 위에 채청은 외워본다. 의사표시 한자. 시환이 두 개는 채청. 그래서 프린트를 보셔. 등기 청구권은 의사표시 한자와 시효 완성자의 등청은 물청이다. 채청이다. 채청이다.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 한자의 등청은 물청이다. 채청이다. 물청이다. 이거 프린트 이걸 보라고 이거. 이거.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을 골라라 나오면 물청이다, 채청이다 이걸 구별하는 것이야. 두 번째는 이걸 구별했으면 채청은 양도할 수 있죠. 우리는 물청도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양도하는데 여기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물어봐.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그래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은 원칙이 통지만 해도 대항하지. 통지만 해도. 그러나 통지만으로 안 되고 통지 이외에 채무자의 승낙까지 있어야 대항하는 경우 두 가지. 자, 첫째, 시환이의 등청은 통지만 있어도 양도할 수 있나요? 되지. 그러나 중간 매도인이 있었죠? 중간 매도인의 등청은 통지만 있어야 돼. 승낙까지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눈여겨서 보라는 거야. 승낙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등기 청구권이 탁 나오면 아 그래? 등기 청구권의 양도 소멸시효에 걸리나 안 걸리나가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공부를 따로 하는 거예요. 공부를 따로 하시라고. 그래서 여기 주의하셔. 그냥 이건 문제 안 냈어요. 아 있구나.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 점유취득쇼 완성으로 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2번. 부동산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등청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는 등청은 물청이다. 4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 명의인에 대하여 갖는 등청은 채청이다. 등청과 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 신청 여러분들 등기법 배운 사람들은 공동 신청 있었지?
공동 신청해야 되는 경우 권리자 의무자 나오잖아요. 여기 공동 신청권은 공권, 등기 청구권은 개인이 개인에 대해서 갖는 권리므로 사권이죠. 그러므로 같은 거요, 전혀 다른 거요? 다르지. 그러면 이제 시환이 나왔는데 시환이의 등청은 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 시환이의 등청은 양도할 수 있지. 근데 양도의 대항 요건으로 통지만 있어도 되나요? 그걸 물었던 거죠.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 여기다, 요게 뭐냐면, 이게 통지만 해도 된다. 그런 뜻이야, 지금. 통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 부동산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안에 여기 나오면 미등기 취득자의 등청은, 미등기 취득자 나오면 전불소 대처 있다, 요거야. 이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걸린다 틀렸지 않았어. 그러니까 등청이 물청이냐 채청이냐를 구별하는 이유는, 물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채청은 걸린다. 채청은 양도할 때 통지만 있어도 된다, 승낙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세 번째,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는 등청은 물청이야 채청이야? 매매 나온 채청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다 채청이다 나오면 요 앞에 무효취소 해제 없죠? 그럼 다 채청이야, 이거. 무효취소 해제는 물청, 없으면 채청, 이렇게. 그러니까 물청이야 채청이야? 무효취소 해제한 자 아니잖아요. 채청이다. 그 다음에 이 가등기가 계속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징이, 가등기 나오면 등기가 꼭 우리 시험을 괴롭혀. 그냥 그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무슨 얘기냐면 1번 소유자,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등기 목적이, 그리고 예약, 등기 원인은,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 을. 근데 이 가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의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등청이 채청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소멸시에 걸려. 근데 10년 지났대. 그리고는 3번 이렇게 온 거야. 10년이 지나고 3번 소유자 갑이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했대. 근데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순위라는 본등기를 안 한 거예요. 못했어, 이게. 본등기 청구권이 없어졌으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 병이 봐.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병이 가등기 명의인에게 야, 네 등기는 무효인게 말소라 할 거 아니야. 이때 등청은 무효취소 해제 말은 없지. 근데 이건 소유자 아니냐, 소유자. 따라 소유자가 가등기 명의인에게 갖는 등청은 소유권 있는 자의 등청이지? 야, 물청이지, 당연히. 채청이야, 물청이야? 이해하셨나? 4번? 이런 것들 머릿속에 공부를 하시는 거야, 이게 공부할 때.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험장 가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게 되면 사실은 당황하거든. 그러니까는 가등기 어쩌고 나오면 채청이다 애우는 거예요. 가등기 어쩌고 나오면 채청이야. 즉, 이 사람이 가등기 권리자가 그때 그 사람, 본등기 의무자에 대한 이 사람이 나중에 본등기 할 때는 본등기 청구권은 채청이지, 지금. 가등기에 대한 본청은 채청인데, 그냥 그거 애워놨다가, 그거 틀렸는가 보고는 덜컥수에 걸린다고, 덜컥수. 다시 한번 덜컥수. 그래서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된다고. 좀 좋지 않게 표현하면 좀 음흉해야 돼. 덜컥수에 걸려든 어디 있어, 덜컥수. 현주. 덜컥덜컥 나. 비슷해. 좀 신중하나? 덜컥수에 걸려들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실수했다. 실수했지, 사실은. 실수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 그 다음에 해결됐죠? 이렇게 등기 청구권이 한 문제 꼭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물청이냐 채청이냐 따지고, 일단 무효취소 해제한 자의 등청은 물청이다. 그거 하나만 외워도 맞죠? 물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불능의 효력. 여러분들 불능은 메모해요. 이 불능은 체청에서만 생겨, 물청에서도 생겨. 얼른 써. 불능 해놓고. 불능은 체청에서만 생겨. 자, 여러분들 체청은 채권적 청구권을 체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만 생겨. 그러면 체청에서는, 물청은 불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래, 이렇게 기억해야 돼. 외워본다. 물청은 불능 없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이행불능이라는 문제 안 생긴다니까. 이렇게 그냥 물청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을 청구한다 어쩌고 나뭐 틀린 거예요. 이런 거 이해하셨나? 네. 왜? 물청이라고 하는 건 불능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불능에는 다시 원시불능, 후발불능. 그리고 원시적 불능은 전부불능도 일부불능도 원칙이 무효인데, 요 수량부족이 나와. 수량부족. 그럼 수량부족 이렇게 나오면 유효가 되고, 그건 담보책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부불능은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가.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묻는 사람은, 책임을 묻는 사람은 선이해야 된다고,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고. 이미 여러분들 실력을 톡톡히 다져놓은 거예요. 선이 무과실. 책임짓는 사람은 과실 있어야. 책임의 내용은 유효이면 이행이익, 무효이면 신뢰, 이런 것도 다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원시적 전부불능은, 자, 외워봐. 원무과는 누구에게? 선무상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봐.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걸 골라라 그랬지. 그러니까 뭘 골라라는 얘기야. 원시적 전부불능을 골라라 그런 얘기야. 원시적 전부불능 골라라. 알아들었나? 23회. 그리고 여러분들 토요일날 했던 사람들에게 다 풀어줬는데 어째 또 사슴론을 갑자기 또. 여러분들이 원시적 전부불능은 원무과는 선무상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다 외워놨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나오면 또 당황스럽거든. 그러니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그 마지막 주 강의 없잖아요. 또 우리는 강의를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으니까는 저녁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단답형 120문제를 해주지 거기서 싹 나와버렸어. 지금까지 120문제.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실력이 50점에서 노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듣고 가면 그냥 합격했다니까. 이런 걸 해줘. 이런 거.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외워본다. 원전무. 원시적 전부불능 골라야 돼.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여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에 외워본다. 원시적. 일부 불능이지. 여기는 유효가 돼. 유효. 그리고 무슨 문제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수량 부족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다시 수원선. 수량 부족 원시적 일부 불능은 선이어야 된다까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수원선이다. 그래서 여기는 과실 책임으로 간다고, 담보 책임으로 간다고. 담보 책임으로.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 나왔지? 이미 그랬으니까 원시적이네. 토지가 여기다 전부 수용되었죠? 이게 정답 아니야. 이렇게 쉽다고. 쉬워. 그럼 시험장 가게 되면 그렇게 쉬운 놈 것을 나중에 합격자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시험은 이렇게 쉬운데 이 새끼가 계속 끄고 다니면서 강의했대. 귀싸대기를, 네가 임마 그렇게 쉬운 것은 강의를 잘 해줬으니까 쉬운 거예요. 그래. 맨날 해주고 데려다 놓고. 준혁이 너 쉬울 것 같아? 가보면? 쉬워. 가서 보면. 이제는 끝물인데 말이야. 기죽이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열심히 하고 정리하면 되지. 계약 체결 전이다 후다. 그러니까 전후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후. 제3자 방환에 그 가옥이 전소되었지? 그러면 후발 불능이니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안 생기잖아. 후발불능은 여기는 위험부담이잖아. 이렇게. 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에 임대인의 과실로 그림이 파손되었대. 그럼 여기는 과실 나왔나? 그럼 채무불이행이야. 이것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저당권만 나오면 이제는 에어본다. 저당권. 그냥 악이라도 일대에게 저손해를 전내라. 이게 기계적으로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는데 후에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권을 잃었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 담보책임 물어야 돼. 담보책임 물어서 악이라도 일대에게 저손해를 전해라. 저당권만 나오면 저는 선악 훼손출이 있다. 이렇게 오는 거야. 저는 선악 훼손출이 있다. 여기는 무슨 책임? 담보책임. 여기는 채무불이행. 여기는 위험부담. 여기는 계약체계상 과실책임. 여기는 담보책임. 이렇게 해결하잖아 지금. 그 다음에 후발불능 보시면 이제 후발불능에는 여기서 후발불능 나오면 여러분들 거기에 그 채무자 나오죠. 그림을 봐. 후발불능의 채무자의 책임 이후 책임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후발불능 나오면 채무자가 누군지 정리해야 돼. 채무자가 누군지. 그래서 채무자가 매도인이요, 매수인이요.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일단 후발불능은 계약이 여기 보자. 성립이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되면 자 계약이 성립이 되면 형제간이 확정유효, 확정무효 이렇게 확정유효, 확정무효 또 불확정유효, 불확정무효 네 가지로 나눈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확정유효가 되고 나서 이쪽으로 써보자. 확정유효를. 자, 확정유효가 되고 나서 후발불능으로 빠지면 다시 무효가 되겠냐? 한 번 유효는 영원한 유효거든. 유효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있다고 그런다. 다른데 동영상 본 사람들은 없어 절대. 그러면 확정 무효는 유효가 될 수는 있지. 없어. 그것도 얘는 이제 연장. 이 오빠가 처음에 11월 달부터 와서 그러니까 확정이요. 확정. 얘보다 확정. 이쪽 나주댁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불확정일 때 변한다니까. 불확정일 때만 변해. 이렇게 좀 이거 책에도. 그럼 확정유효라면 확정유효인 경우에는 나중에 무효가 될 수는 없고 불확정유효는 나중에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불확정유효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해제. 자, 계약을 해제했어. 무효가 되지? 없어. 그런 거 다시 소멸. 계약을 해제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지 무효로 남는 게 아니라고. 이거 차이가 있어. 다시 한번 취소. 취소하면 무효로 남아 있어. 계약을 해제하면 무효가 되나요? 안 된다니까. 계약이 없어져 버린 거라고. 제거됐다고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서 성립이 되어서 유효였을 때 만약에 유효가 되었는데 그냥 그렇게 쉬운 거야. 여기서 후발불능에 빠졌대. 그럼 후발불능에 빠지면 다시 무효가 될 수는 없다고. 그래서 후발불능 나오잖아. 이렇게. 그럼 무효는 돼. 무효는 없어. 왜? 11월 달에 배우지 않았어. 성립과 동시에 유효로 결정되고 확정유효, 확정무효는 만약에 이게 확정무효였어. 확정무효를 추이 넣으면 유효가 될 수 있나요? 안 된다니까. 절대. 그냥 새로운 행위가 되지. 준혁아 눈 떠 이놈아. 내가 강의하다가 가만히 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그때 눈을 떠. 저놈이 다 끝났나 하고. 일 년 내에 한 석 달은 자고 가. 석 달은. 원래 나도 체력적으로 약해서 내가 수업 시간에 왜 그렇게 졸렸는지 몰라. 수업 시간에 꼭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우리 민법은 유효 무효를 물어보므로 내가 본다. 후불은 무효 없다. 그걸 잡아야 돼. 일단 후불은 무효요. 무효는 아니야. 무효는 아니야 이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불능에 빠지면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책임 없으면 채무자 위험부담. 그런데 채권자가 잘못해서 후발불능에 빠졌대. 이렇게 이게 여기 봐라. 채권자 귀책 사유로 후발불능이면 채권자 귀책 사유로 후발불능이라는 의미는 채권자가 잘못해서 채무자의 채무가 불가능한 거예요. 채권자의 채무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기는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불능이라는 말은 채권자의 잘못으로 채권자 자기 채무가 이행 못한 거예요.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 못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가불간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건물 넘겨주기로 하고 배금 주기로 했어. 근데 우리 매수인 아니야.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에 빠졌대. 그럼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만 생겨, 채무자에게만 생겨. 채무자에게만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불능에 빠졌다는 얘기는 매수인의 잘못으로 매도인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매수인의 잘못으로 자기 채무 이행이야, 매도인의 채무 이행이야. 그래, 채무 불이행은 매도인에게만 생겨. 이행불능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매수인의 잘못으로 이행불능에 빠졌죠. 그럼 매도인이 이행 못하게 된 거라고. 매수인의 잘못으로. 이해하셨나? 그때는 당연히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해야지. 그래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을 해. 어쨌든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 즉 수용으로 돼버리면 양채무 소멸하죠. 그래서 이때는 위험 부담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행을 했는데 건물을 넘겨주었는데 살펴보니까 하자가 있어. 그때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 여러분들 후불은 무효 없다. 그 다음에 쌍동위에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후불이 위험하지. 그냥 위험 부담 물어보면 책임 있는 후불이야, 책임 없는 후불이야. 요거 외워놓고 후불이 후발불능에서 여기 건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건물이 여기서 제3자의 방화로 소실이 되었을 때 채권자의 지위를 물어봐. 제3자의 방화로 건물이 소실되면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다 끝났다. 부당하게 내놓으시오 하든가 건물이 불탐으로 인해서 보험금이 많이 나오면 보험금에다 욕심내야지. 그걸 뭐라고 그래? 대상 청구권. 그래서 후불 위험 시 채권자의 지위는 양채무 소멸을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계약금 내놓으라고 하든가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이행 없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든가 선택할 수 있다. 문제 보자. 다음 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을 골라라. 임차인의 차인감액 청구권, 전세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손배청,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 매수 청구권. 몇 번? 여기 봐.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있으면 귀책 사유가 고의과실이거든. 채무불이행. 됐지? 귀책 사유 없으면 위험부담. 귀책 사유 있으면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 손배청 생기잖아.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쉽게 내. 그러므로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도 눈여겨서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채무자의 귀책 사유, 채무불이행. 우리는 이행불능 나오면 외워본다. 없이 해제 후. 세 개 배우잖아. 다시 없이 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 이행불능 시에는 없이 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가 생겼죠. 근데 이행불능은 귀책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해제하려거든. 그래서 이제 인재 공부할 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인재 이해해. 다시 한번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이미 책임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귀책사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해제 그런 문제 안 생긴다고.
채무불이행 문제 안 생겨. 다 끝나버렸으니까. 근데 이행 귀책 사유로 여기 봐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중매매해서 이렇게 등기해주면 갑은 이렇게 등기해주면 을에게는 이행 가능이야, 이행 불능이야? 이행 불능의 경우 다시 없이 해제 후 손배청. 그러면 갑의 고의과실이 있어 없어요? 일부러 팔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니까. 채무불이행이 성립되려거든 반드시 고의과실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 물청 행사 요건으로 침해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저기 요약집 한번 보자. 페이지. 페이지 몇 페이지 표시냐면 지금 공부하면 합격이요. 지금 52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52페이지에 요약집 52페이지 보시면 물청에 1번 법적 성질과 관련한 양가로 4번 보면 침해자의 고의 과실은 그 행사 요건이 아니다 나오나? 그러니까 물청은 행사 요건으로 고의 과실 없어도 돼. 근데 채청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 채청은 이행불능이 되려거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반드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성립이 돼. 여러분들은 여기 채무불이행이라는 문제가 성립되려거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고의 과실. 그러면 채무불이행에는 다 같이 이행지체, 이행불능 두 가지 있잖아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반드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표현이 나는 처음 알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 나오니까 주의하셔. 정답이 몇 번이다? 4번. 그런데 여기 3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여러분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고 배웠나? 그러니까 여기는 고의과실 없어도 책임지는 거예요.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저 매도인의 담보책임 한번 가보자. 이제 세상에 너는 강의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도 모르냐. 117페이지. 117페이지. 그 117페이지 보면 위에서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1번의 양가로 2번 보면 법정 무슨 책임이야? 무과실 책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책임을 지려거든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고 특히 무과실 책임은 우리 민법에 4가지 있어서 4가지. 외워본다. 무권 대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 복대리인의 책임. 무권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 감독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 그 다음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그러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과실이 있어야지. 이렇게 과실, 무과실을 구분하시면 돼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와서 그런 거 떠들면 정신없다. 정신없어. 그러면 정신없으면 어떡하냐? 정신없으면 어떡해? 그래도 요거는 알고 가야지. 여러분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으면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없으면 위험부담. 이거 물어봤는데 뭐 이거 귀책사유 있냐 없냐 이거 하나 마치 낯설은 표정을 짓냐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 물어보면 우리 시험에 우리가 대부분 민법은 권리자만 물어보잖아요. 권리 의무. 그런데 특히 권리자가 따로 물어보는 게 있어. 그게 꼭 우리 시험에 다음 중 취소권자를 골라라 그러면 골라줘야 돼요. 여러분들 취소권자. 그래서 취소권자는 제한능력, 제착사강과 대또 승만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 이 대리인을 물어보거든. 그래서 취소권자 중에서 대리인 나오면 대리인에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리인이야. 대리인에는 법정 대리인도 있고 임의 대리인도 있는데 이제 여기 봐. 좀 찍어주시오. 알았어. 찍어준다니까 지금. 그래서 영 머리가 안 돌아가서 또 운이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 중 취소권이 없는 자를 골라라 그러면 없는 자 골라라 나오면
20년 가도 변치 않는 게 여봐 임대. 그거 고르면 정답이야. 임대는 절대 취소권이 없어. 다음 중 취소권이 없는 자를 골라라 그러면 누구 골라? 임대. 그래 그거 골라. 다른 거 고르지 말고 또 아는 체 해서 거기다가 뭐 특정 승계인 이런 거 고르지 말고. 그래서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서 의사를 표시한 자와 그들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이렇게 취소할 수 있어. 그래서 승계인 중에는 여기다 써봐요. 승계인. 특정 승계인 물어보면 여러분 틀려줘야 돼. 특정 승계인을 그냥 이렇게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다 이렇게 물어보면 쉽겠지만 사례로 취소권이 있는 특정 승계인을 물어보면 그냥 틀려줘야 돼. 거기는 어려워서 못해 이거.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 이렇게. 백선에서는 이거 한다.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는 이 취소권은 하도 많이 해서 우리가 권리 나오면 있잖아요. 양도 물어보거든 권리. 그러면 불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취소권은 형성권이거든. 취소권은 무슨 권? 그러니까 형성권은 불리하여 그러면 양도할 수 없어. 함께 양도해야지. 불리하여 하면 뒤에는 없다. 근데 여기다가 그다 동그라미 쳐. 불리하에다가 동그라미 쳤나? 불리하여에다가 있다가 두 개 있어. 있다. 하나가 지상권. 또 하나는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주택임대차에서 잘 들어. 자,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거든.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OX. 그건 O요. 이것이.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거든.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야. 그래서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채권을 양도할 수 쓰자고. 보증금 채권 그냥.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채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임차권과 분리하여자 보증금 채권만 양도할 수도 있어. 그런데 보증금 채권만 양수받은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있냐? 이게 문제야. 주택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채권만 양수받은 사람은 우선 변제권 원칙이 없다. 요거까지 같이 가. 다만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채권만 양수받은 사람이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이 금융기관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채권을 양도받았죠? 그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시면 돼. 정리해.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OX. O. 두 번째. 보증금 채권만 양수받은 자도 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 원칙이 없다. 근데 금융기관은 있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금융기관은 있다. 자, 분리하여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취소권자 따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시행항변권.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는 자는 쌍무계약의 채무자인데, 쌍무계약의 채무자 중에서도 그냥 이해가 된 사람들은 그래 쌍무계약의 채무자요? 그러면 그냥 선의행 거절할 수 있어. 그런데 그냥 외워놓자니까 하도 많이 틀리니까 외워본다. 지체불능자. 생각나? 이행지체, 수령지체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사람도 항변권 있다 이렇게 외워버려. 그냥 지체는 이행지체와 여러분 수령지체는 보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도 있고 매수인도 있을 것이야. 그럼 매도인도 이행지체에 빠질 수 있고 매수인도 이행을 지체를 빠질 수 있어. 이행불능이라는 말은 매수인에게는 없어.
매수인은 돈을 못 주는 건 불가능한 상태가 생길 수 없다니까. 수령지체는 누구에게만 생기냐면 매수인에게만 생겨. 수령지체는 채권자에게만 생기는 거예요. 외웠나? 이행지체는 둘 다. 이행불능은 매도인, 수령지체는 매수인, 채권자에게만 생기는 사실이에요, 이게.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했대. 이 말은 뭔 얘기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준비해서 10월 10일 날 계약을 체결했고 10월 10일 날 계약을 체결했고 11월 11일 날 삼성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 삼성부동산에서 등기 서류 준비, 대금 준비 여기까지. 근데 등기 서류 왔더니 매수인이 돈을 준비 못했는지 입만 왔어. 입으로. 그럼 입만 와서 토지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댕이를 패버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매수인이 수령지체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매수인이 수령지체에 빠졌다. 그러면 수령지체에 빠졌는데 그 후에 다시 매도인이 그때는 또 입만 온 거예요. 입. 그럼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돼? 주댕이 패버려야지. 자,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애워봐. 이렇게 애워봐. 다시 한번. 지체불능자. 지체가 두 개 있어. 이행지체, 수령지체. 그 다음에 이행불능 나오잖아요. 그럼 이행불능 나오면 애워봐. 없이. 해제할 때는 없이 해제해. 그런데 여기서 이행불능이 뭐냐면 여기 봐. 그러면 이중매매 하나 외워놓으면 참 쉬운데. 매매계약을 했는데 갑과 병이 또 한 번 매매를 하는 것을 이중매매라고 그래. 여기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 아니야. 예외 무효이고 적극하다 했으면. 그런데 이렇게 제2매도인이 제2매매계약을 제가 등기를 해주면 갑은 을에게 이행불능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제 갑이 이렇게 등기를 해주는 순간 이행불능에 빠졌다. 그러면 을은 애워봐요. 없이 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두 번째는 꼭 해제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지 않고 대상 청구를 행사하지. 갑으로부터 받은 돈 내놓으셔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갑은 네가 매매대금 줄 때까지 나도 병으로부터 받은 돈 못 주겠다 거절할 수 있잖아요. 외워본다. 이행불능에 빠진 자도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자 외워봐. 지체불능자도 항변권이 있다. 그 다음에 선의행이 불안한 자도 항변권 있어. 선의행이 불안한 자. 자, 동시에 항변권이 있는 자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권적 청구권에서 본권에 기한 물청이 없는 자가 딱 하나 있잖아. 본권에 기한. 여기는 본권과 점유권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돼. 본권에 기한 물청이 없는 자 하나 있었지? 그게 누구요? 유치권자. 유치권자는 유치권이라는 본권에 기해서는 물청은 없지만 점유권에 기한 물청은 있나요? 있지. 이렇게 점유권에 기한. 여기 봐.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있다 없다? 본권에 기한 물청 없는 자 하나라고 그랬어. 그리고 본권이 점유할 권리 아니냐. 여러분들 소유권, 제한물권 이거 본권이라고 그래.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본권이라고 한다고. 제한물권에는 지지전, 유질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본권에 기한 물청 없는 이 사람 하나뿐이라니까. 유치권만 본권에 기한 물청 없고. 그러면 저당권은 본권에 기한 물청 있나요? 있어. 어디? 지역권은 본권에 기한 물청 있나요? 다 있어. 다 있다고 해. 없다고 한 게 하나만 없다고 했으니까. 그거 나오면 그것도 틀리고 와서 말이야. 실수로 틀려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맞춰야 될 것은 꼭 맞춰줘야 돼. 저런 것들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여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누구냐면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이어야 돼. 메모해봐야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누구 해야 돼? 지상물
지상물 소유자인 토지 임차인이야 돼. 근데 올해 여러분들 이게 이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한 문제 반드시 나오거든. 그럼 나올 때 이걸 물어볼 거란 말이야. 이걸 미등기 건물 매수 이걸 물어봐. 자, 이거 보자. 임대인 우리 임차인이야 토지. 그럼 토지 임차인이 여기다 지상 건물을 축조한 거예요. 기간은 이렇게 이때 만료가 되겠지. 근데 임차인이 여기서 지상물을 병에게 팔았대. 이렇게 병에게. 그러면 지상물을 병에게 판 임차인은 기간 만료 후에 임대인에게 지상물을 사가시 할 수 없어. 그 여러 번 나왔어. 지상물 소유권이 없으니까 지금. 임차인이 건물 지어서 병에게 팔았으니까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지상물 사가시 못해. 어째 또 사슴눈을 또. 이렇게 내가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 요약집 한번 보자. 요약집 한번 보시고 124페이지를 펴보셔. 그래서 권리 나오면 권리 10단계로서 행사 주체가 나올 텐데 거기에 중간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오죠? 중간에 여기 좀 정신 좀 차려. 그리고 거기에 주체를 봐. 세 번째 칸에. 2번째 칸에 주체.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누가 행사하냐면 오른쪽에 토지 임차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로 해놓고 뭐라고 그랬냐? 그래, 토지 임차인이면서 건물 소유자 아니면 없다는 거야, 이거. 건물 소유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 번 이 임차인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여러 번 나왔어,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소유권 없으니까 없지. 됐나? 그런데 갑이 토지 소유자이면서 그림도 성의껏 잘 그리게 돼. 내가 원래 제도에 한 사람이야. 정밀설계. 비웃기는. 공법도 그리면 내가 더 잘 그려. 정밀설계 했다니까. 내가 공업고등학교 자격증이 있어. 내 당장 나가서 설계사 사무실 차리면 된다고 이거. 여기 또 비웃어. 우리 집사람이 나오고 이혼 절대 않는 이유가 거기 하나 있어. 내가 그만둬도 내 용접 특수 자격증 있잖아. 나 항공기술. 아르곤 용접, 텅스텐 용접 전문 기술. 그 자격증이 있어. 내가 공업 그 전문 자격증만 내가 10개가 있어. 비웃어 다. 우리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다 그렇게 다 갖고 있다고. 요 신동근 의원도 다 선반 있지. 그 사람 왜 이 치과 이런 거 잘하는 줄 알아? 내가 국회의원 잘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치과 있잖아요. 구멍 뚫는 거. 그걸 잘해. 그 다듬질했거든. 그 기계에서. 줄 뚫고 이런 걸 잘해서 톱으로 자르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이빨 떼우러 가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 사람에게 이빨 떼우면 진짜 괜찮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그 사람 어디 사냐면 우밀인 사는데 아침에 이렇게 6시에 가면 운동 오더라고. 오래 살려고. 그래서 내가 느낀 바가 있지. 저 사람이 저렇게 아침에 5시에 나와서 산에 걷는다 하는 건 야, 저 사람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판단을 해. 그 동네 한 바퀴 쭉 한 4km 정도 도는데 혼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나중에 선거 이거 뭐야? 선거 올 때 되면 온다고. 여기 선거 올 때 되면 내년에. 쉬었다 합시다. 또 문 닫았으니까. 문 닫으면 이게